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가족분들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었죠. 미국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이 영상의 그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하루 24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 횟수가 지금 31,400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한테서 축하 메시지까지 받았거든요. 이번 영상이 여태까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영상이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유튜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기획했던 영상은 다른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스퀘어와 페이팔의 미국 주식 배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그 배틀 잠시 연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의 7번째 이유였죠. 4차 혁명, 즉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미국 주식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었죠. 4차 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 시작과 끝은 미국 메가테크 기업들에 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미국 주식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요, 댓글창에 그러면 이런 4차 혁명의 수혜를 받는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오늘 영상 제목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4차 혁명 수혜주 10종목 한방에 비교 분석 이라고 명명해봤습니다. 어떻게 관심이 좀 가시나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0개 종목을 한꺼번에 비교 분석해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스크립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는요, 다 같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하는 시간 갖고요. 두 번째로요, 4차 혁명 수혜주 주식 분석 끝판왕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떤 종목이 어떠한 장점 그리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주은의 선택 1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3개의 주식, 숫자의 바탕을 준 것이겠죠. 물론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선택한 3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나 미주은 채널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차 혁명 수혜주 10개 종목 한방에 비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머네요. 10개나 비교해야 되니까요. 오늘 출전 선수들 소개시켜드리면요, 구글 나왔고요. 구글은 AI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참석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GPU라는 칩을 가지고 대부분의 인공지능 회사들 그리고 4차 산업에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IBM 참석했네요. IBM은 AI의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참고로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IBM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테슬라는 역시 전기자동차죠. EV 대표로 참석을 했고요.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CRM 회사입니다. CRM이란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즉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버 참석했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대표로 참석을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혹시 들어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 크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이버의 시큐리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로 오늘 참석한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은 AR 대표로 참석을 했네요. AR이라는 것은 Augmented Reality, 즉
증강현실이죠. 페이스북은 증강현실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두주자로서 오늘 레이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일요일 오후인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도 있잖아요, 사실. 또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종목과 맞짱을 떴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바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어떤 종목이 더 좋네, 나쁘네 이런 비교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커런트 프라이스 일일이 다 소개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구글 1500까지 올라갔고 테슬라 1544, 어느새 테슬라가 구글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우버가 33이고요. 아마존 3200까지 올라갔죠. 지금 페이스북은 245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거를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한 번도 언급을 드린 적이 없는 그런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는 30 이하가 되면 주식이 조금 관심을 못 받는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지수가 70이 넘어가면 약간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74고요. 테슬라가 85,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72, 그리고 아마존이 81. 이 네 종목은요, 현재 약간의 과열 현상을 보이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요, Distance from 52 weeks high, 그러니까 여태까지 52주 뒤돌아볼 때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 최고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보면요, 눈에 띄는 것은 IBM이죠. IBM이 25.4%가 최고점에 비해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27.4% 최고점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Distance from 52 weeks low,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보통은 3월 중순이겠죠. 그 시점에서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느냐를 보면요, 엔비디아 대단합니다. 184% 올라가 있네요. 그 시점에서 사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종목이 나오죠. 632%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52주 가장 낮은 지점에서 6배 이상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테슬라가 난리가 난 거죠. 다음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요, 우버입니다. 141% 올랐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65%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원먼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각 종목들이 어떠한 주가의 변동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엔비디아 꽤 많이 올랐죠. 11%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만에 11%면 사실 굉장한 숫자인데 요즘 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11%가 이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IBM은 오히려 8.8%가 떨어지는,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저조한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 50% 올랐습니다. 한 달에 50%, 1년에 50% 오르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한 달 만에 50%가 상승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세일즈포스 9.2% 상승했고요. 우버는 5% 가까이 하락을 했네요.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20% 한 달 만에 올랐고요. 아마존도 대단하네요. 이 엄청난 규모의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2, 3위를 다투고 있죠. 사실 조만간에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아마존이 한 달 만에 21%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요즘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5% 한 달 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핏 앤 로스 P&L로 가서요. 먼저 레비뉴 살펴보시죠. 작년 레비뉴랑 올해 레비뉴를 비교해보면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구글은 지금 17%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2.8%가 올랐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120% 상승. 1년 전의 매출을 비교해서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매출이 120% 상승했다. 참 엄청납니다. 신생 그룹도 아니면서 이 성적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IBM은 18% 떨어지는 저조한 실적 보여줬고요. 테슬라 역시 100%가 넘는 매출의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세일즈포스 44.8%고요. 우버 7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83%나 올랐나요, 매출이? 아마존은 29%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페이스북이 10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페이스북이 100% 넘게 매출이 상승했는데 구글이 왜 17%가 하락했느냐. 두 회사 모두 사실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글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페이스북은 상승했을까를 만약에 궁금해 하신다면요. 구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항공사, 호텔, 온라인 여행사 이런 직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먹거리 산업, 식료품 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비해서 광고주들이 요즘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구글의 광고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다면 구글의 매출은 페이스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급격하게 상승할 여지가 오히려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은 2021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에스티메이트 예상 매출을 살펴보면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 22.3%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3%, 엔비디아 보십시오. 작년 비해서 올해 120% 상승하고요. 이제 내년에 다시 46% 정도 또 껑충 매출이 상승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BM은 계속 마이너스 보이네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100% 이미 상승을 했는데 내년에 역시 50% 가까운 매출의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 30% 나쁘지 않고요. 우보 26%,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굉장히 좋죠. 8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작년 대비 올해 83% 보여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은 상승률 82% 정도의 상승률로 굉장히 매출의 향상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그런 발판이 됐겠죠. 다음은 아마존이요. 아마존도 지금 37.8% 지난해 비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내년에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역시 30%가 넘는 매출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는 과연 시가총액과 1년에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세일즈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레이시오가 나오느냐 하잖아요. 일단 TTM부터 살펴볼게요. 트레일링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이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IBM 보십시오. 1.37 무슨 말이냐면요. IBM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 매출을 1.4배만 하면 IBM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식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 price to sales ratio가 현저하게 좀 낮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되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비싼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12개월 동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만들어낸 모든 매출을 합쳤을 때 그거보다도 총 시가총액이 42.5배나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1년의 세일즈를 기준으로 그 프라이스 투 세일즈를 다시 비교해보면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테슬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11배, 그러니까 현재 매출에 11배를 줘야 우리가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 지수가 7.39로 떨어지잖아요. 즉 그 의미는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이 올해 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마존입니다. 지금 아마존을 보시면요. 내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3.91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마존의 1년 매출을 4배만 하면 아마존의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91이라는 것은 아마존이 내년에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을 4배만 하면은 아마존을 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마존이 굉장히 비싸다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3,2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아마존은 너무 올라갔다, 떨어져야 된다, 아마존은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의 매출에 4배를 주면 아마존이란 그룹을 살 수 있는데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출의 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E 레이시오로 가겠습니다. PE 레이시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지난 12개월 동안 그 기업이 만들어낸 프로핏으로 나누어 준 거라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74잖아요. 다시 한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지금 테슬라가 1년 동안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수익을 프로핏을 374년 동안 모아야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프로핏은 적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테슬라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테슬라의 매출 그리고 프로핏도 계속 향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금 IBM 보시면요. IBM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가 9.54밖에 안 됩니다. 9.54의 PE 레이시오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S&P 500의 에버리지 PE 레이시오는 21.4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우량 기업 500개를 모아놓고 평균을 내보면 보통 21.4의 P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이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프로핏을 21년 동안 모으면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P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IBM은 P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죠. 그 말은 즉슨 지금 IBM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10배만 주면 IBM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E 레이시오만 보면 IBM이 상당히 어트랙티브한 그런 종목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우버랑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NA, PE 레이시오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 152배, 즉 지금 가격이 현재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프로핏에 비해서 152배나 비싸다. 시가총액이 152배 올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마존은 오직 성장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CEO를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프로핏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닝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 어닝을 가지고 시가총액과 비교를 하면 이런 안 좋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워드 PE 레이시오,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PE 레이시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업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약간 변화가 있네요. 지금 PE 레이시오는 374인데요. 내년에 기대되는 어닝을 가지고 PE 레이시오를 다시 계산해보면 124로 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내년에 어닝이 내년에 프로핏이 올해 벌어들이는 프로핏에 비해서 굉장히 점프한다는 얘기죠. 좋은 현상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현재 PE 레이시오가 나오지 않다가 내년에는 드디어 PE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은 내년부터 어닝이 생긴다. 드디어 프로핏을 창출한다는 거죠. 축하할 만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성장주를 언제쯤 매수해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어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 주식을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현재 152의 PE 레이시오가 내년에는 83으로 떨어지죠. 즉 내년에 우리가 올해에 비해서 좋은 어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PEG 레이시오로 넘어가겠습니다. PEG 레이시오, PE 레이시오와 그로스 레이트, 프로핏의 성장률을 비교한 거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PE 레이시오가 20이 넘으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성장률이 틀리잖아요. 현재 어닝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PE 레이시오라는 것이 만약에 그 어닝이 향후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PE 레이시오가 계속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그로스 레이시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할 때 두 회사의 PE 레이시오가 둘 다 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지금 현재 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회사 모두 시가총액이 50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만약에 A라는 기업은 그로스 레이시 10%다. 그러면 PEG 레이시오는 어떻게 되겠죠?
50을 10으로 나누니까 5가 되겠죠. 반면에 B라는 기업은 그로스 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2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50이라는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레이트이 25니까 50 나누기 25를 하면 PEG 레이시오는 2로 떨어지겠죠. 따라서 그로스 레이트에 따라서 PEG 레이시오는 PE 레이시오가 높은 기업들도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IBM을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9.54는 굉장히 낮은 PE 레이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IBM이 만들어내는 프로핏을 9배 반만 모으면 이 회사를 살 수 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가 산업평균에 비해서도 반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EG 레이시오를 보면 다른 그룹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요. 구글 같은 경우는 2.3밖에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4, 페이스북은 1.7밖에 안 돼요. 굉장하죠? 왜냐면 PE 레이시오를 보면 다 30이 넘잖아요. 31,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37, 페이스북도 33, 30이 넘는 PE 레이시오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숫자가. 반면에 IBM은 올라갔죠. 그만큼 IBM은 그로스가 없다는 겁니다. 어닝이 발전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PEG 레이시오는 뚝 떨어지는 거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죠. 피터 린치라는 투자자는 PEG 레이시오만 보고 투자를 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earning per share로 넘어갑니다. earning per share라는 것은 earning, 즉 profit을 shares outstanding, 발행된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벌어들이는 earning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의 earning을 다 합치면 마이너스를 보이는 기업들이 4개가 있습니다. 테슬라, 세일즈포스, 우버,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earning을 다 합쳐버리면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EPS 지금 last year랑 비교를 해보면요. 구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비해서. 그래서 지금 earning도 떨어지는 상태고요. 엔비디아는 매출도 마찬가지고 earning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IBM 18% 떨어졌고요. 테슬라 100% 넘게 올랐습니다. 세일즈포스도 마이너스 44%, 그리고 아마존 29% 떨어졌고, 페이스북이 굉장하네요. 페이스북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100%가 넘는 earning의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EPS estimate.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PS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엔비디아 지금 9.84라고 나오죠. 지난 12개월 동안의 earning이 5.36이었어요. 근데 이 5.36도 작년에 비해서 120%가 향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36도 대단한 거였는데 이 5.36이 내년에는 9.84로 올라간답니다. 정말 좋은 뉴스죠. 엔비디아를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테슬라 12.44로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어닝이 플러스가 됐죠.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세일즈포스 3.58. 세일즈포스 역시 지난 12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던 어닝이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우버는 안타깝게도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네요. 따라서 만약에 우버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어닝이 마이너스였고요. 올해도 어닝이 마이너스고요. 내년에 역시도 어닝이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가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내년에는 플러스로 어닝이 돌아서네요. 좋은 뉴스고요. 아마존 38.55. 올해 20.98이었습니다. 어닝이. 물론 쿼터 2에 일부러 코비드 바이러스 위해서 모든 어닝을 써버렸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배 가까이 내년에 어닝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ROE고요. ROE는 Return on Equity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리턴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느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은요, 자산에서 라이어빌리티, 부채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회사들은 에퀴티가 크겠죠. 아니면 라이어빌리티가 좀 많은 회사는 에퀴티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4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IBM이 57배. 그런데요, 여기서 IBM이 리턴 온 에퀴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의미는 다시 따져보면 에퀴티가 굉장히 작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자기 자본이라는 에퀴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으면 에퀴티가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이따가 발란스 쉿을 보면서 부채가 과연 많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핏 마진,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프로핏으로 남길 수가 있느냐,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그런 평가 항목입니다. 구글 20%가 넘는 프로핏 마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3.4% 정도 되는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프로핏 마진은 S&P 500 다른 회사 다 뒤져봐도 찾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쟁쟁한 회사들 10개나 모아놨는데 30%가 넘는 마진율을 보이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합니다. 엔비디아 보세요. 25.6, 굉장하죠? 오늘 엔비디아 전반적으로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버 마이너스 7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프로핏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 71%, 아직도 플러스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나 먼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버는 투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죠. 그리고 페이스북,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페이스북의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28%가 넘는 마진율은 S&P 500에서 탑 5에 들어야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숏 인트레스트 쉐어를 살펴볼 만합니다. 왜냐면 오늘 테슬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숏 인트레스트 쉐어는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공매도 주식이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테슬라를 보면 굉장히 높죠. 9.5%, 전체 주식 중에 9%가 넘는 주식이 공매도를 위한 주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갑자기 올라갔다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또 한 종목이 공매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도 숏 인트레스트 쉐어가 7.5%나 되네요.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주식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숏 인트레스트 레이시오가 그 밑에 써 있잖아요. 테슬라가 0.97,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6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는 뭐냐면요, 지금 테슬라의 주식의 거의 9.5%가 공매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주식을 공매도를 칠 때 말이죠, 보통 하루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식을 말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굉장히 짧게 치는 거죠. 테슬라가 한꺼번에 7, 8% 떨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테슬라가 그렇게 10% 가까이 떨어진 날을 보면 다음날 갑자기 바로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팔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점 기억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인데요. 오늘 등장한 10개의 종목 중에서 디비던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3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IBM이 있네요.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운 배당률이고요.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는 아직 약하긴 합니다. 0.15%, 그리고 IBM이 드디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5.5%. IBM은 사실 지금 우리가 4차 혁명의 수혜주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있죠.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 지금 디비던드 일드가 배당률이 5.5%라는 것은 상당한 매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과연 지난 5년 동안 그로스 레이트, 그 디비던드 배당이 몇 퍼센트씩 계속 올라왔냐를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가 넘고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13.5%의 배당 그로스 레이트를 보여줬고요. IBM 역시 나쁘지 않네요. 8.6%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정보도 더 중요하죠. 디비던드 그로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몇 년 동안 그 디비던드가 계속 성장해 왔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꾸준히 성장해야죠. 그래야 미래에 디비던드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16년 동안 배당금 계속 지급해 왔고요. 엔비디아는 지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IBM은 21년이네요. 따라서 좀 전까지 IBM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혹시 배당주로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IBM이 5.5%라는 배당률, 그리고 최근 21년 동안 배당을 계속 지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주로서는 그래도 매력이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란스 쉿으로 왔습니다. 발란스 쉿의 첫 번째 프라이스 투 북, 그러면 북 밸류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냐? 테슬라 28배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 밸류에 비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죠. 31배입니다. 북 밸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1배나 올라가 있다. 아마존 24배, 나머지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런트 레이시오 보셔야죠. 커런트 레이시오는 1년 내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커런트 어셋이 더 많냐, 아니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더 많냐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기 써 있는 MRQ는 most recent quarter, 가장 가까운 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것은 히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고 딱 그때 스냅샷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딱 기준을 줬을 때 커런트 레이시오가 얼마나 됐냐를 보면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3.66이잖아요. 즉 커런트 어셋이 현금이 갚아야 되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3.6배 더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그런데 엔비디아를 보면요, 7.7입니다. 지금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즉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프로젝트, 기회 같은 게 왔을 때 인수합병 같은 걸 할 돈이 많이 저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향후에 투자에 쓸만한 돈이 넉넉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IBM은 0.96. 좋지 않은 숫자죠. 왜냐하면 커런트 어셋보다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페이스북도 굉장히 좋죠. 지금 커런트 레이시오가 4.6이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이 4.6배 더 많다.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 보시면요, 지금 부채가 더 많냐 아니면 자기 자본이 더 많냐입니다. 부채가 더 많으면 이게 1이 넘어가겠죠. 자, IBM 보세요.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리턴 온 에퀴티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IBM이. 그래서 리턴 온 에퀴티가 높은 현상을 보고 좋은 건데, 에퀴티가 너무 작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에퀴티가 왜 너무 작냐? 부채가 너무 많아서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2.62라는 것은 지금 부채가 자기 자본의 2.6배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가 조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만약에 배당 투자를 위해서 IBM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은 약간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구글 보세요. 구글 0.08, 세일즈포스 0.08,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예 없고요. 부채가 페이스북 0.09. 방금 전에 언급드린 이 4개의 회사는요, 부채가 없는 겁니다. 부채가 거의 8%, 에퀴티의 8%, 여기도 에퀴티의 8%, 페이스북도 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예 장기 부채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요 네 회사는 앞으로 부도날 확률은 거의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인사이더 오너십입니다. 인사이더 오너십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다이렉터들, 그 회사의 파이낸셜 컨트롤러, 그 회사의 CEO, 그 회사의 체어맨,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식을 몇 퍼센트 갖고 있냐를 보는 겁니다. 구글을 보면요, 전체 주식의 5.75%를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0.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아마존이 11.2%를 내부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부자의 소유 퍼센티지가 10% 이상 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나의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인사이더 트랜잭션 6months는 뭐냐면요, 그러면 인사이더 오너십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변화를 어느 정도 했느냐, 6개월 동안 인사이더들이 자기의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느냐를 보는 그런 지표입니다. 보시면요, 테슬라 마이너스 35%, 세일즈포스 마이너스 51%, 우버 마이너스 39%,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91%입니다. 즉, 이 4개의 회사는 지난 6개월 동안 내부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많이 판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신호죠. 내부자들이 나의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테슬라, 그리고 세일즈포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부자 입장에서도 그들도 사람인데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부자들이 많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좀 이익 실현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우버죠. 우버 역시도 3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부자들이 많이 주식을 팔았죠. 그런데 우버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주식을 팔았으면 즉 이 사람들은 손해를 받겠죠. 이거는 손절이잖아요. 손절을 내부자들이 쳤다?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어널리시스트 레이팅인데요. 그럼 과연 마켓의 어널리시스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 주식 10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미래를 평가하고 있는가, 어떠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센서스 레이팅지 보시면요. 대부분 다 바이죠. 바이. 근데 두 종목이 지금 홀드가 나옵니다. 나머지 종목은 다 바이고요. IBM 그리고 테슬라가 아직은 바이를 받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명이 지금 셀이라고 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4명의 어널리스트들이 셀을 줬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좋지 않죠. 왜냐하면 11명.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어널리스트들이 마켓에 많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세일즈포스도 한 명이 지금 셀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한 명, 페이스북도 한 명입니다. 반면에 좋은 뉴스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바이 레이팅이 제일 많죠. 무려 45명의 어널리스트들이 아마존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스트롱 바이가 하나 있네요. 스트롱 바이가 있는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세일즈포스입니다. 지금 CRM 2명의 어널리스트들이 세일즈포스를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 그러면 향후 1년 내에 각 종목들이 도달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 다 지금 빨간색이에요. 하나, 우버. 지금 우버를 보시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현재 주가 33달러에 비해서 4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28%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IBM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18달러에 불과한 주가가 134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13.77%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의 종목을 보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6.9%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13%가 떨어질 것이다. 테슬라는 58%가 떨어질 것이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0%, 그리고 아마존도 14%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최근 1주, 2주, 한 달 동안 이 종목들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처 타겟 프라이스가 조정되지 못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분석 끝판왕 분석을 마쳐봤습니다. 자, 4차 혁명 수혜주 10종목을 같이 분석해 보셨는데요. 그러면 미주은 제가 선택하는 개인적인 탑3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위는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패그 레이시오 굉장히 좋았잖아요. 1.78, 그만큼 그로스 레이시 좋다는 거고요. 프로핏 마진 28.6, 비록 프로핏 마진이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8.6%라는 프로핏 마진은 굉장한 겁니다. S&P 500 평균 프로핏 마진은 10.7%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2021년 레비뉴 그로스 매출 향상이 지금 32% 가까이 기대되고 있고요. 커런트 레이시오 4.6, 즉 가진 현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페이스북이 주력하고 있는 증강현실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향후 증강현실의 대표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4차 혁명 수혜주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 Price to Sales 레이시오가 3.91밖에 안 됐을 때, 즉 아마존이 지금 만들어내는 매출을 3.9배 하면 아마존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아마존은 결코 비싼 주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내년 2021년에 기대되는 매출 성장률이 38%나 되고요. 인사이더 오너십이 11.2%. 저는 아마존이 아직도 창업자에 의해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45명의 어널리스트들이 바이 레이팅을 줬잖아요. 그래서 마켓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4차 혁명 수혜주 10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물론 오늘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숫자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는 종목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요, 2020년 레비뉴 그로스가 무려 121%였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요, 내년에도 레비뉴 그로스가 계속될 것 같죠? 46% 가까운 레비뉴 그로스, 매출 증대를 내년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핏 마진이 무려 25.6%, 돈만 잘 버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익률까지 좋죠. 플러스 커런트 레이시오가 7.67, 엄청난 커런트 레이시오를 자랑합니다. 내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7.6배가 더 많다는 것은 앞으로 넉넉한 현금을 가지고 많은 프로젝트,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10개나 되는 종목을 분석해 봤는데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 공유하면서 함께 주식 투자 해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 즐거운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